자동차는 한적한 도로의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운전석에는 3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 남자는 금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눈동자는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 마치 북유럽의 혼혈 같은 인상을 띠는데 말할 때마다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섞인 말투를 쓴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뻣뻣하고 무뚝뚝해서 그런지 조금은 미스터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조수석에는 단발머리의 유난히도 눈동자가 빨간 20대 초반 정도로만 보이는 여자가 앉아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는 남자와 동갑이다. 그리고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대로 5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한다. 아니 100년 가약을 했기에 앞으로 99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어쩌면 120년을 살 수도 있다. 이대로의 인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여자의 인생에서 이토록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겪어서 얻은 개인적인 사건들은 많았지만 국제적으로 전쟁이 난다든지 혹은 국가 안으로는 위기는 있었지만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났던 일은 없었다. 이런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은 많지만 여자는 세대를 벗어나 나름 충실히 살았다. 뱀 같은 파충류를 취급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자랐다. 한때 꿈은 아이돌이었지만 곤충학을 공부했고 그 후 약대에 편입해서 지금은 약사이다. 친구들이 부러워해. 여자가 말했다. 뭐가 부럽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직인 게 부럽다고 하는 거지. 직업이 부럽대? 남자가 물었고 그렇지? 여자는 당연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여자의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가진 대학의 의대 교수인 것과 그의 외모를 부러워했다. 그에 비하면 여자는 너무 평범했다. 요즘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당신 외모가 아니라서 난 그 친구들한테 서운한데? 부럽다는 게 고작 친구 남편의 직업과 국적, 외모라는 생각에 남자는 조금 심드렁해졌다. 이 남자의 친구들은 모두 얼굴도 예쁜 아내가 태생도 부유한 걸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것이 왜 부러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보다 예쁜 애들 많은데 뭐. 여자는 항상 말한다. 아이돌 못된 것은 외모 때문이라고. 남자나 그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예쁜데 세상으로 보면 평범하다고. 사실 부인이 원하는 직업이 아이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자가 더 잘 알았다. 부인이 왜 아이돌이 되려고 했는지. 그래도 아직 20대 초반으로 보이잖아. 단발 머리 하니까 고등학생처럼 보이기도 해. 내가 어려 보여서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자동차는 운전석의 사람이 마치 초능력이라 부리는 것처럼 방향을 조절해가며 스스로 운전대 역할을 충실히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 여자는 세상이 더 편해질 거라 생각은 했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도는 무슨 다 알아서 하는데. 과학의 발전을 몸으로 당연시하는 남자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지만 사실 자동차는 여자의 묘술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에 여자가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했다. 그 사람이 여자의 눈에 아른거렸다. 그 사람을 이제 볼 수 있을까? 여자의 인생에서 지금이 운명이라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만났다. 바로 여기 지금.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여자는 이렇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 그를 만났던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벌써 몇십 년이 지났다. 너무나 그가 보고 싶다. 우리는 예전에도 만난 적 있었을까? 여자가 말했다. 뜬금없이. 여자는 항상 이 남자에게 뭔가를 떠보는 말을 한다. 우리 인연을 말하는 거라면 난 항상 당신을 원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여자는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천생연분이 아니었다. 사실 지금은 이 남자이대로 만족하고 이 남자와 함께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 삶도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자는 사랑이나 행복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잡기 위해 살고 있었다. 대체로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여자의 생애에는 사랑은 없다.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어떤 이름 있는 교회의 옥상에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눈 날. 여자는 결심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계속 마리로 살기로. 그래야 그녀가 그를 찾아갈 것이며 그를 계속 쫓을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쥐로 태어나 사람이 되든 뱀으로 태어나 사람이 되든 마리에게는 그가 물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흉터가 남아있으므로 그녀는 그를 계속 쫓을 수 있는 것이다. 사냥꾼 테이스터가 되어. 그리고 이번에 진짜 그를 사랑해야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혁명과 쿠데타가 번갈아 일어났고 동시에 데모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고 어떤 구호를 부르다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럿이 죽었다. 그때 여자도 사람들에게 휩쓸려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어딘가에 끌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여자가 아니었기에, 아니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견딜 수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되었다. 역사뿐 아니라 그녀가 알고 있는 존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되었다. 죽은 사람이 있었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을 때 이전과 비슷한 생김새로 태어났거나 이전에 알던 얼굴로 환생했다. 정확한 역사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에 살았던 모습으로는 지금과 다음을 살 수 없었다. 여러 번 얼굴을 바꾸었고 여러 번 다른 인생을 살았고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오래전 그녀의 외조모는 말씀하셨다. 그녀가 몇십 년이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냥꾼과 사냥감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오래전의 외조모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사냥꾼과 사냥감을 테이스터 사냥꾼 테이스터 마이너스 테이스티 먹잇감 테이스티라며 한글로 또박또박 적어주셨다. 그리고 자기 같은 짐승이 인간이 되는 방법은 아주 많다고 말씀해 주셨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뭐지? 마리가 물었다.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기구? 오빠도 탈 거지? 아니. 마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중얼거리며 운성에게 말을 걸었다. 운성은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있는 내내 구토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버스가 멈추자 운성은 바로 내려서 토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운성이 버스 바퀴에 토했기 때문에 기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런 버스 기사를 마리가 쏘아보며 따지자 버스 기사는 마리에게 토했던 운성의 동생인지 애인인지 아내인지 성격이 지랄 같다며 혀를 내두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내린 곳은 다행히도 놀이동산에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둘은 가까운 식당에 들어갔다. 운성은 많이 먹지 못했지만 마리는 식당에서 샐러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후식으로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셨다. 마리는 한약 맛 같다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약을 좋아했다. 그 한약을 평생 운성이 다려다 바쳤다. 손질한 한약 재료를 조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운성은 여태 한 방울도 훔쳐먹지 않았다. 왜? 같이 타자. 다른 사람들은 보호자랑 같이 타는데 나는 혼자 타야 하잖아. 옆자리 비어있는 거 싫단 말이야. 놀이기구 하나를 혼자 타고 온 마리는 다른 놀이기구를 같이 타자며 운성을 조르기 시작했다. 네가 보호자가 뭐가 필요해? 다 큰 어른인데. 운성은 마리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했다. 솔직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거절해야 했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다가 자칫 잘못하면 짐승이 쓰는 묘수를 저도 모르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해놓은 인간 수행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다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짐승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수행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더러워. 쥐였을 때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짐승의 귀여운 얼굴을 하고 다가가도 사람들은 소리를 내질렀다. 그 비명이 환호인지 경멸인지 모르던 때였다. 하지만 마리는 운성과 달랐다. 그녀는 뱀이 변술 TRANSFERMATION한 인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뱀을 싫어하기보다 무서워하는 쪽에 가깝다고 그는 생각했다. 운성의 수행보다는 마리의 인간 수행이 더 쉬워 보이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같이 타자니까? 마리는 다시 한번 운성에게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말했다. 그때 타라 좀. 사내 녀석이. 길 가던 중년의 남자가 마리의 조르는 소리를 듣다가 한마디로 톡 쏘아댔다. 그걸 사람들이 쳐다보자 하는 수 없이 운성은 마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알았어. 저거 타자.
운성이 가리킨 것은 회전목마였다. 마리는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니어서 입을 뾰족거렸지만 이내 풀려서는 목마에 앉자마자 모두 잊어버리고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운성은 회전목마에 앉자마자 다시 구토가 밀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마치 쳇바퀴에 놓인 것만 같았다. 며칠 몇 날 몇 주를 쳇바퀴를 돌리며 산 날이 기억났다. 사람들은 그걸 기록했다. 그리고 죽었다. 아니 기절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아니 다시 깨어났다. 다시 쳇바퀴를 돌렸다. 며칠 몇 날 몇 주 아니 기억이 이제는 나지 않는다.